지난주에 그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62%까지 올라갔죠. 온갖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가셨을 때 민주당이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뭐 지금까지도 이제 그 여파가 저는 뭐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데, 뭐 대통령님 나가시자마자 뭐 정청래가 1인 1표제로 당원 당규를 개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당이 완전히 분열돼 버리는, 그 결국은 뭐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긴 했지만은 이제 당이 뭐 명청대전이라는, 보수 언론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심각하게 망가지는 상황이 나왔고, 뭐 당원들이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당원과 사무총장이 뭐 싸움질을 하고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62%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는 진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집권 이후에 최악의 한 주가 아니었나, 최악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그 어쨌건 그 뭐죠? 통일교와 뭐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사퇴를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고, 뭐 민주당 정치인들 이름이 여기저기서 이제 쏟아져 나오고, 또 민주당의 내부는 이제 뭐 계속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6%나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특별히 걱정할 거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오늘 이제 여론조사가 좀 중요했죠. 과연 이제 갤럽의 흐름대로 지지율이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이제 지지율 방어가 되는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6%가 하락을 했어요. 0.6%가 하락했다라는 건 거의 영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얼미터 갤럽에서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 전날 MBS 여론조사에서는 60%대 지지율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갤럽만 튀는 여론조사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좀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MBS에서는 60%대가 유지가 됐는데 갤럽에서는 이제 6%가 떨어졌고, 만약에 이게 지지율이 빠지는 추세가 나타난다면은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어쨌건 빠져나가는 흐름은 나타나야 되고, 사실 지지율이 빠져나가는 게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쪽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통일교와 유착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뭐 계속해서 통일교와 밀착해서 국정 운영을 했다라는 특검의 발표가 있었고, 특검에 이제 수사가 있었고요. 근데 엉뚱하게 이게 민주당,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어쨌건 민주당과 연관이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2명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그중에 이제 전재수 장관은 이제 돈을 받았다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것이고, 정동영 장관은 그런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걸로는 전재수와 정동영, 이재명 정부 장관이 2명이나 언급이 됐고, 당연히 뭐 최한욱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야 그 이제 장난질 하는 거다라는 걸 다 느끼시겠지만은, 조중동 종편 지상파 방송에서 보도된 걸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이게 해명보다는 통일교 그 윤용호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거의 융단 폭격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총동원돼 가지고 마치 전재수 장관이 돈을 받은 것처럼 일주일 내내 보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뭐 당분간은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 집권 초기에 이런 정도 사건이 터지면은 지지율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느 정권이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꼭 이재명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권이건 현직 장관 2명이 뭐 종교단체에 돈을 받았느니, 종교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느니 이런 보도를 하면서 일주일 내내 융단 폭격을 했는데 이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 그거는 저는 오히려 특별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를 제가
그 분석을 해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6% 많이 빠진 거긴 한데 아니 뭐 생각보단 덜 빠졌다. 예. 일주일 내내 두들겨 팼는데 지지율이 6%밖에 안 빠진다? 이거 뭐 잘 방어를 한 거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더 빠졌어야 돼요. 그죠? 주말 내내 또 때렸잖아. 주말 내내 때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계속 시끄러운 얘기 나오고 뭐 청래파니 뭐 친청이니 친명이니 명청 대전이 벌어졌느니 이러면서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지금 갈등이 생겨 있는 이런 보도, 즉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물론 뭐 그 각 부처 업무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 보고가 또 우리 국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시사한 면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뭐 지지율을 방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었지만은 그 업무, 대통령 업무 보고 방송 보도보다는 한 10배 정도는 더 많았어요. 10배가 아니고 뭐 100배 정도 더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통일교에서 돈 받았다, 민주당에서 싸움 났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이슈가 거의 열흘 가까이, 열흘이 뭡니까 지금. 지난달 말부터 이런 거예요. 정청래가 1인 1표제 하겠다라고 난리를 친 그 시점부터 거의 한 3주 정도를 언론에서 맹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뭐 이런 보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오히려 올라간 건 아니지만요. 0.6%밖에 하락 안 했어요. 이거는 뭐 하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뭐 표본이 달라지니까 그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인 거야. 그래서 제가 금강불개다라는 오늘 제목을 단 거예요. 이 정도 때려대면은 웬만한 정권이면 휘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검찰들이 노리는 바도 저는 특검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저는 특검 내부에 뿌락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검 뿌락지가 레거시 미디어 쪽으로 이 수사 결과 그 윤영호의 진술, 지금 뭐 윤영호는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또 발뺌을 하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그게 언론 쪽으로 더 먼저 흘러 들어갔어요. 특검에서 국수본으로 이첩을 하기 전에 수사 내용이 이미 보수 언론 쪽, 특히 한경호 쪽으로도 한겨레가 이거 지금 앞장서고 있는데 통일교 이 뭐 단독 보도를 진보 매체, 보수 매체를 가리지 않고 검찰에서 이 수사 정보를 흘려가지고 국수본으로 사실 또 이첩이 됐다고 그래서 수사 내용이 공개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부터가 지금 불법인 거지. 지금 뭐 임은정 검사가 그 수사 내용을 공개를 했다고 백혜령 경정을 뭐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 흘러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누가 흘렸겠냐 이거예요. 응? 국수본이건 특검이건 수사 내용이 언론으로 흘려나가면 안 돼. 근데 지금 다 흘러나갔잖아. 이걸 누가 흘렸겠냐고. 윤영호가 흘렸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윤영호는 본인이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본인이 자기 죽을 일을 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통일교를 해산시키니 많이 이런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기 죽을 일을 한 학자나 윤영호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윤영호는 이게 사실이 아니면은 무고죄로 본인은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흘려가지고 본인 형량을 늘린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민중기 특검에서 흘려 나온 거예요. 언론 쪽으로 흘린 거야. 그 뭐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는 우리가 뭐 윤석열 시절부터 익히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흘려가지고 정치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정부건 문재인 정부건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심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사건 터뜨려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리고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정대가 뭔가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하고 대통령의 어떤 그 그립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서 집권 초기부터 그 민주정부에 힘을 빼놓고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정치 검찰의 수법이었잖아요. 수법. 사건 터뜨려가지고
정부 관계자 혹은 여당 관계자와 관련된 무슨 캐비넷 열어가지고 이거 언론에 흘리고 그 언론에 터뜨리고 시끄러워지고 그럼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림력이 약해지고 그림력이 약해지니까 지들 멋대로 하고 뭐 이게 지금 악순환처럼 반복이 됐는데 자 중요한 건 똑같은 수법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똑같은 수법을 또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전혀. 응? 이재명 대통령님 지지율이 안 흔들린다. 오히려 민주당은 지지율이 올랐어요. 민주당은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당 지지율이 민주당은 전주보다 1.6% 올라서 3주 만에 반등을 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2.4%가 떨어졌습니다. 특이한 현상인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의미 없는 0.6%니까 의미 없는 지지율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1%대 지지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유의미한 결과 나온 거라고 봐요. 특히 국민의힘이 2.4% 떨어진 거는 이건 유의미한 숫자죠. 유의미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때리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간다. 민주당.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보수 언론이 이번에 어떻게든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재수 장관을 제물로 해가지고 총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얘네들이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동안 제대로 먹힌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잡은 거죠. 전재수 장관을 가지고. 그래서 총 공세를 했어요. 거의 열흘 가까이.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요지부동이고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더 떨어지는 이런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은 진짜 금강불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 자체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래 왔잖아.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돼 왔고 여당과 정치검찰 보수 언론이 손을 잡고 민주정부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결국은 민주당과 그 정부는 대통령은 그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면서 동요하고 흔들리고 또 지지층도 붕괴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자 별개 문제라는 거야.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정청래가 똥볼을 차도 이재명하고 별개예요. 전재수가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예? 장관이 돈을 받아도 이재명 대통령님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내각이나 여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 본인만 잘하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준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를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국민의힘이건 보수 언론이건 뭐 정치검찰이건 얘네들이 어쨌건 대통령 여당과 정부를 공격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흔들어야 그 다음에 뭔가 다음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때려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 아니면 지금 본인의 잘못이 아니면은 대통령 지지율에는 전혀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혀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장관을 때려도 이재명 지지율은 그대로 여당 대표를 때려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대로 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버티고 있으니까 여당의 지지율도 요지부동인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아무리 때려도 지지율을 흔들 방법이 없다 지금. 대통령 본인이 잘못하기 전에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뭐 이미 다 검증이 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이제 내각과 여당의 어떤 정치인보다도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결과로 본인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아무리 털어봐야 대통령을 털 게 없다는 거야 저는. 이미 뭐 털 수 있는 건 저놈들이 다 털어놓은 상태고, 예, 검찰에도 이재명 캐비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이름이 적힌 검찰 캐비넷이 있을 텐데 이미 이 캐비넷은 창고 정리가 된 상태예요. 대선을 하기 전에 이재명 캐비넷은 창고 정리가 돼버렸다. 그 캐비넷에서 더 끌어낼 게 없어요 얘네들이. 그런데다가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좋은데 잘못을 안 해.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면 받았지 대통령 본인이 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까고 있냐 하면은 지금 인천공항 사장한테 갑질을 했다. 이걸 까고 있어 지금 국민의힘 애들이. 이게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인천공항 사장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 놈인지를 온 국민이 다 지켜봤는데 그 한심한 공무원을, 그것도 고위공직자예요. 하급 공무원도 아니고 고위공직자를 대통령이 국민들 보는 앞에서 질타를 한 걸,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애들이 갑질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 그래 이걸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직 그 정금자들은 빼고 30%는 어차피 안 되고 나머지 70%의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재명 갑질하네. 어떻게 인천공항 사장한테 저렇게 질타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까주면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해명도 했는데 해명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아니 국민들이 다 봤잖아 생중계로. 그리고 일 잘못하는 공무원을 대통령이 혼낸 게 그게 갑질이면은 대한민국의 갑질이 아닌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이거는 까면 깔수록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이 더 커진다고 봐요. 응? 야 인천공항 사장한테 어떻게 갑질을 하냐?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국민의힘에서 계속 떠들어대면은 대통령의 호감도가 오히려 올라가. 이거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두면 돼. 더 떠들려고 그래. 그 다음에 그 환빠 문제, 환단고기. 이것도 저는 웃기는 일이라고 봐요, 얘네들이. 무슨 사이비 역사를 뭐 대통령이 옹호했다. 이거 뭐 팩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이기도 하지만은, 아니, 식민사관으로 점철돼 있는 제도권 역사하고 환단고기 자체가 저는 뭐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평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외놈들이, 예? 일본 놈들이 우리 고대사를 다 왜곡하고 말살해서 식민사관을 심어놓고 그 식민사관이 마치 절대 진리인 것처럼 지금까지도 우리 젊은이들이 잘못된 그릇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고대사를 뭐 반지의 제왕이 역사냐? 그게 소설이냐 지금 환단고기가? 저는 이것도 민주당에서 대담하게 붙었으면 좋겠어. 아니 환단고기가 그렇게 따지면은 당군 신하도 반지의 제왕이냐 이 새끼야? 준서가 반지의 제왕도 당군 신하도 반지의 제왕이야? 그러면 삼국유사에 당군 신하가 나오는데 삼국유사도 반지의 제왕이냐? 너는 진짜 곰하고 사람하고 해가지고 당군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정신 나간 놈 같은 역사 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아니 곰이 그럼 마늘 먹고 사람이 돼가지고 해가지고 당군이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 박혁 거세가 알 까고 나왔는데 그 너 사람이 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 임마? 그 알 까고 나왔다라는 얘기가 다 사료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반지의 제왕이야? 삼국사기 삼국유사 다 반지의 제왕이냐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야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잠대가리만 맨날 굴려요. 이런 신화적 형태의 사료도 연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해서 실증적으로 입증을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사학자들이 할 일인 거예요.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은 야 이건 다 판타지니까 역사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혁 거세는 알 까고 나왔고 당군 할아버지는 곰하고 해가지고 나오고 이것도 다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판타지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의 고대사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판타지적 요소하고 실증적 요소를 구분을 해서 판타지적 요소는 신화의 세계로 가는 거고 실증적인 요소는 역사의 세계로 오는 거예요. 그게 사학이야 임마. 그러니까 깔 게 없으니까 환단고기 이런 걸 까고 앉아있어. 그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옹호한 뭐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아니에요. 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런 고대사와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냐. 일본의 식민사관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 뉴라이트 새끼들이 식민사관이 마치 다 옳은 얘기, 일본 놈들이 써준 거를 그게 다 우리 역사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가리키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라. 응? 환단국이라고 다 무시할 게 아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역사적 문헌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계속 하자고 그래요. 저렇게 싸웠으면 좋겠어, 저는. 싸웠으면 좋겠어. 우리 고대사, 우리를 자꾸 그 반도화시키는, 우리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북한에 가면 단군 능이 있어, 단군 능이. 뭐 그걸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은 어쨌건 단군의 시신을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다 능을 지금 복원을 해놨잖아.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먼저 발상한 곳 중에 하나가 한반도라는 건 이제는 실증적인 입증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뭐 대통령이 사이비 역사 이런 개소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래갖고 이 식민지 노예 사관에 빠져 있는 놈들하고 이번에 그 자주적인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학계에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좀 논쟁을 했으면 좋겠어. 대통령께서 판을 열어줬잖아. 판을 열어줬으니까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고요. 제야 사학자들이 맨날 제야에서만 그 어두운 곳에서만 연구하지 마시고 자, 잘됐다 그러면은 환단고기가 어디까지가 신화고 어디까지가 판타지고 어디까지가 역사인지 환빠들이 나와가지고 환빠들 뭐해 지금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민의힘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해야지. 뭐합니까 지금 환빠들. 근데 하여튼 뭐 잠깐 열받아가지고 얘기가 옆으로 새긴 했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트집거리입니까 제가 볼 때? 아까 뭐 그 인천공항 사장 갑질 얘기나 뭐 사이비 역사 얘기나 이게 트집이 잡혀요. 이게 트집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릴 게 없기 때문에 쟤네들이 대통령을 흠잡을 게 없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어.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면 잡을수록 오히려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재명을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백약이 무효다.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재명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6개월 동안 진짜 별별 짓을 다 했잖아요.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사이비 뭐 종교단체에 돈을 받았다라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전혀 지금 동요하지 않고 있다. 밤솔님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 편수회의 이마야니시 류 소다 스키치 아유카이 후사노신 등이 우리나라 고대사를 축소 왜곡시켰고 이것을 식민사학의 대두 이병도가 받아서 한국 사학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외놈 사학이지 우리 사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저는 이제 공격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공격할 방법이 없고 대통령이 건재한 한 민주당도 정청래하고 문조털들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지난주에 저 정도 했으면 당 지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고 오늘 또 하나 또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거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칭찬 일주일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야권에선 정 구청장의 경찰 폭행 사건을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대통령이 명함도 못 내밀 것 같다고 칭찬했던 정원호 구청장. 오늘 정 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구청장 45.2%, 오 시장 38.1%로 정 구청장이 오 시장을 7.1%포인트 앞선 겁니다. 박주민 의원과 오 시장의 양자 대결에선 42.1% 대 40%, 서영교 의원과 오 시장의 대결에선 39.6% 대 40.3%였습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엠비엔과 통화에서 인지도가 낮은 게 정 구청장의 약점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언급한 덕분이라 평가했습니다. 야권은 정 구청장의 과거 경찰 폭행 이력을 꺼내들었습니다. 정 구청장은 당시 한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로 다퉜고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폭력에 이유 붙이는 게 정말 민주당식 해명 공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나온 도덕성 검증부터 상당히 충격적인. 명심 논란 속 내년 지방선거까지 여권 내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정원호 구청장을 향한 견제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루 종일 이제 화제가 됐던 여론조사죠.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원호 구청장이 오세훈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딱 일주일 만에. 사실 제 최한욱 TV 채팅창에서도 이제 논란이 됐잖아.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인지도가 떨어진다, 듣보잡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이 사람들 제가 다 쫓아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몇 주 전부터 이상한 채널에서 정원호 구청장을 근거 없이 막 비난을 하고 족바라 그러고 족바인데 막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줘. 이재명 대통령도 족바야. 그리고 임종석이 묻었느니 털이 묻었느니 개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그게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채팅창 그 방송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채팅창에다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정원호 듣보잡이고 지금도 그거 쓰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지켜봐야 되고 누군지 알 수가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비난을 하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뭐냐면 정원호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 핵심 지지층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조차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 보도에도 나오지만은 정원호의 가장 큰 약점이 인지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실력은 사실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인물인데 그 실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민주당 당원들조차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게 정원호가 앞으로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는데 이제 약점이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 퍼뜨리는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인지도 때문인 거죠. 정원호가 너무 안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고 심지어는 막 듣보잡이라고 지금도 막 쓰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듣보잡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사람들아. 좀 정신 좀 차리고 채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지금 인지도가 제일 높은데 어떻게 듣보잡이 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원호 구청장에는 듣보잡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지율이 확 뛰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정원호가 한 게 있습니까? 닦아놓고. 정원호 구청장이 한 게 있어요? 유튜브 방송 나가고 이런 거 외에는. 그거 가지고 지지율이 뛰지는 않잖아. 근데 딱 하나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지? SNS에다가, SNS에, 정원호 구청장,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 이거 한 줄 쓴 거야.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다가 한 줄만 써주면은 그냥 서울시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냥 금강불개다. 이제 이재명을 건들 자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걸 뛰어넘어서 그 이재명의 기운을, 금강불개의 기운을 그냥 아무나 주는 거예요. 정원호 받아라, SNS. 그 얼마나 쉬워요, 정치가. 그냥 SNS에 칭찬 한번 하면 돼요. 칭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강훈식, 훈식이 형, 땅 산겨? 땅 산겨 아니고 뭐지?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요? 이거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에 언론의 보도가 어떻게 쫙 깔리냐면은 강훈식은 충남지사? 강훈식 충남지사로 쫙 깔리는 거예요.
그 대통령님은 진짜 어려울 게 없어. 그 이제 무슨 정치의 신의 경지에 올라온 거예요. 한마디만 해주면 돼 그냥. 정원호 딱. 그러면 그냥 쭉 듣보잡이 일주일 만에 여론조사 1위가 된 거예요. 여론조사 1위가 듣보잡이. 예?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거는 이거는 김민석 총리 외에는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을 앞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여론조사는 나온 적이 없어요. 김민석 총리 외에는. 그런데 SNS에 한 줄 써줬는데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 바깥으로 나갔어요. 아니 여러분 서울시장 후보 고민되십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김민석 총리보다 여론조사 물론 그건 이제 이전에 조사한 여론조사긴 하지만은 김민석 총리보다 더 차이가 났어. 오세훈하고 7% 차이가 났잖아요. 7%. 다른 후보들 보세요. 예. 지금 정원호 후보가 7% 차이가 났는데 그 낙점 못 받은 사람들 여기 보면 정원호 45.2 대 38.1, 박주민 42.1 대 40.0. 예, 거의 뭐 차이가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서영교는 져요. 그 서영교 미는 사람들도 있던데. 예, 서영교는 39.6 대 40.3. 그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기 왜 나온 겁니까? 아니 왜 또 가만히 있는 김병기를 죽이려고 그래? 아니 원내대표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왜 서울시장 나오라고 그래? 하여튼 김병기 원내대표 33.4 대 37.5. 예. 일주일 만에 판 뒤집힌 거예요. 판 뒤집혔잖아. 예? 이게 이재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의 힘.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을 이길 자가 없어.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김민석하고 경쟁할 만한 인물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뭐 나중에 딴 사람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김민석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김민석과 경쟁할 자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거의 정치의 신의 수준에 올라갔다. 예? 예. 바게트님 30년 전 정원호 폭행 사건은 5.18을 빨갱이라고 폄하해서 발생했더라고요. 이건 민주 세력이 정원호한테 훈장을 줘야 합니다. 혹시 문재인처럼 고구마일까 불안했는데 완전 사나이였습니다. 정원호 파이팅. 그것도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쟤네들이 흠잡을 게 없으니까 자폭을 하고 있어. 똑같은 걸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공항 사장한테 갑질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원호 구청장도 지금 장해찬이가 엉뚱한 걸 터뜨렸어요. 예. 거의 자폭 수준으로 터뜨려버렸다. 저거는 미담이지 미담. 예? 아니 5.18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보수정당 보좌관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정의의 사나이 정원호. 아 이게 생긴 건 최욱인데 멘탈은 최한욱이야. 예? 아니 비주얼은 최욱인데 제가 보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멘탈은 최한욱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 학생운동 출신이잖아요. 이제 9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95년도에 학생운동하는 사람한테 저따위 얘기하면은 저거는 어디 안 부러진 게 다행입니다. 저한테 걸렸으면은 그냥 반 죽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좀 두들겨 패고 다녔어. 예, 우리 뭐 친구들 후배들 막 끌고 다니면서 쇠파이프 들고 많이 두들겨 팼습니다. 저는. 예? 근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학생운동 시절에.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닌데. 저 같으면 그냥 매장을 해버리죠. 조용히 뒷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죽도록 고문한 뒤에 야산에다 묻어버리고 오는데 그것이 이제 예전에 한총련 정신이었어요. 물론 그런 사건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은. 근데 정원호 구청장은 좀 학교 생활을 부드럽게 한 것 같아. 한양대 출신 아닙니까? 한양대 약해요. 약합니다. 광운대한테는 명함도 못 내밀죠. 한양대 애들이 착했어. 애들이 좀 부드러웠어요. 순진했어. 우리는 뭐 바로 그냥 끌고 가가지고 조용히 묻어버리고 오는 뭐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저걸 가지고 이제 비난을 하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얘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정원호 구청장이 이거 뭐 해명을 했어요. 30년 전 민자당 이게 제가 한나라당 뭐 그쯤인 줄 알았더니 민자당이야 민자당. 민자당 인사하고 5.18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을 뭐 빨갱이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끈해가지고 좀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경찰도 두들겨 팼어. 사실은 우리 때는 정원호 구청장이 저보다 나이가 좀 아래니까 뭐 91학번이나 92학번쯤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경찰은 우리 밥이었지. 경찰은 그냥 이유도 없이 팼어요 그때는. 예, 경찰은 우리가 뭐 무서워하고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90년대 뭐 초중반에는 경찰은 괜히 때렸어. 예, 좀 경찰차도 많이 때려 부시고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뭐 경찰 때리는 걸 우리가 좀 우습게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정치 여의도에 갔으면 이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여의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경찰을 좀 이렇게 손을 좀 본 모양이에요. 근데 뭐 벌금 좀 내고 뭐 끝났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장해찬이 그 되지도 않는 걸 뭐로 공격을 해가지고 또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그래. 이거 까봐야 안 됩니다. 그리고 까나 마나 소용도 없어요. 뭐 정원호 구청장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하나 거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검증은 받아야 돼요. 지금 중앙정치 무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혹독한 검증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검증해서 걸릴 만한 일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런 거 나오겠죠, 그죠? 뭐 누구 두들겨 팼다. 5.18 그 광주 시민을 빨갱이라고 했다. 뭐 이런 애를 두들겨 패줬다. 그건 미담이지. 그게 어떻게 뭘 사과할 일이야? 물론 이제 사람을 패면 안 되니까 일단 정원호 구청장은 이제 사과는 했어요. 반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사과는 했는데 뭐 저 같으면 그게 어떻게 사과할 일입니까? 미담이지. 그런 건 자랑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그 매불쇼 한번 나와가지고 얘기 좀 해요. 그때 본인이 어떻게 날라다녔는지. 그런 건 자랑 미담이지. 그걸 뭘 사과를 합니까? 멘탈이 저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생긴 거는 이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생긴 거는 체육으로 비주얼은 체육으로 계속 가더라도 멘탈은 최한욱으로 가자. 그래야 서울시장 되는 겁니다. 멘탈이 세야 돼요 정치인은. 이런 것에 뭐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원호 구청장이 87학번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나이를 잘못 알았네. 저보다 후배인 줄 알았어. 동안이다. 제가 얼굴만 보고 당연히 후배겠지 생각을 했는데 야 동안이네. 나이 드실 만큼 드셨구나. 그럼 뭐 많이 때려도 되지 뭐 그럼. 자 그리고 여론조사 하나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이 정치력, 정치력은 신의 경지에 올라가고 있다 지금.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뭐 호남에는 김대중 지팡이를 공천을 해도 당선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절대적인 이런 지지를 호남 지역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점지를 하면 그게 바로 뭐 시장이 되고 바로 도지사가 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정청래가 뭐 아무리 뭐 그 술을 쓰고 김어준이 아무리 장난질을 쳐도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 돼요. 이게 될 수가 없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력을 뛰어넘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쟤네들도 속으로는 이제 문재인 조국이 마음속에 있지만 겉으로는 명팔이를 하는 이유가 명팔이를 안 하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유시민도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유시민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그냥 찬양이야. 근데 참 내각도 까고 뭐 장관들이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 뭐 정무수석이 왜 일을 안 하냐. 막 우상호 왜 일 안 해? 막 그러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시민도 쓴소리를 못 해요. 왜? 이재명 대통령께 뭔가 삐뚤어진 얘기를 하는 순간 유시민은 바로 나락 갑니다. 바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나락으로 쫙. 그래서 너도 나도 명팔이라는 거예요. 친명이건 친문이건 이제는 명팔이를 안 하면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명팔이를 하지 않는 정치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눈을 좀 예리하게 부릅뜨고 봐야 돼. 눈을 예리하게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누가 진짜 친명인지 누가 명팔인지를 여러분들이 예리한 어떤 정치적 안목으로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유시민도 이제 대통령 못 건드려요.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통령을 건드릴 자는 정금자들밖에 없어요. 30%. 정금자들 외에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정금자들은 그러니까 계속 건들잖아요. 장동혁이 장동혁이니 무슨 이준석이니 꼴값을 떨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잖아. 예? 아까 제가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린 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2.4%로 오히려 떨어져요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악재가 지난주에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과 뭐 이준석이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여기 보죠. 예,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이렇게 나오는데 개혁신당은 하락을 했어요. 그죠? 이준석이 까봐야 하락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나마 하락할 것도 없는 지지율이긴 하지만 예?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은 뭐 그나마 조금 올라갔잖아요. 왜? 명팔이 하니까. 예? 명팔이 하면 올라가고 명가하면 죽는다. 이게 지금 거의 뭐 진리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야. 압도적인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한국 정치에 제가 패러다임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처럼 뭐 야당은 여당을 공격하고 뭐 여당은 방어하고 야당은 공격하고 여당은 방어하고 이런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무조건 싸움질이잖아요. 여당인데 좀 민주당은 왜 싸움질을 하는지는 참 납득이 안 되는데 국민의힘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싸움질을 하는데 싸움질을 하면 할수록 더욱 고립되는 양상이 될 거다. 싸움질을 하면 더욱 고립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여론조사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론조사 하나만 더 소개를 김민석 총리 관련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민석 총리 서울시장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거의 확실시 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죠. 이재명의 사람은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게 거의 뭐 법칙이에요, 법칙. 이재명이 점 찍으면 지지율 올라간다.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장을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민석 총리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장동혁, 김민석 17.5, 장동혁 16.7. 이건 뭐 정금자들이 찍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정도는 나와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들이 김민석으로 이제 모이고 있다. 이것도 역시 이재명 효과인 거죠. 여기 보시면은 뭐 국민의힘 쪽은 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게 없고요. 김민석 총리가 17.5%인데 조국이 10.3%.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문바라고 보면 돼요.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문바야. 예? 조국하고 정청래를 합치면 문바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바 요거 두 개를 합쳐도 김민석을 앞서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뭐 조국은 어쨌건 문바 친문의 황태자기 때문에 문바들이 정청래는 머슴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밖에 안 나오는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10%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지지자들만 조국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문바 조빠들이 한 7%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청래 것까지 합치면은 뭐 한 10% 두 자릿수 정도 되겠지. 그런데 명빠들은 17.5%. 이게 뭐 대부분 자 여기 유권자 이념 성향별로 보죠. 이념 성향별로 보면은 진보층에서 32%. 진보층이니까 이게 민주당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죠. 진보층에서 김민석 총리가 32%고 조국은 1.9%가 빠졌고요. 정청래는 4.1%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김민석 총리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가 확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죠? 뭐 조국이 민주당 대표로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17.5,
정청래가 6.9%니까 2배가 훌쩍 넘습니다, 지금. 지지율 차이가 2배가 훌쩍 넘어요. 그러면은 정청래는 김민석하고 지금 경쟁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차기 당대표는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게 거의 뭐 이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확정인 것이고 친명들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좀 인지도가 낮더라도 친명 후보들이 다음 지방선거 경선에서 다 선전을 할 거예요. 좀 힘들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한 줄씩만 써주면 돼. 친명 후보가 좀 고전을 하고 있다. 경선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에다 한 줄만 써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준호 잘생겼대?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 명함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아, 한준호 잘생겼네. 그건 뭐 팩트잖아, 그죠? 잘생겼다라는 건. 한준호 잘생겼네?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 크크크. 그럼 다음 주 대통령이 그거 SNS에 한 줄 써주시면은 그 다음 주에 바로 한준호가 1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거야. 네? 훈식이 형 땅 샀어?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 크크크. 그럼 그냥 강훈식 비서실장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그냥 1등이 되는 거예요. 응? 뭐 그런 거야. 뭐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원지사 나가는데 거기다 또 한 줄 써주면 돼요. 우상호 정무수석 술 잘 마시던데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 제가 그분들의 장점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 이거 하나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